문희정의 핫 키워드. 네,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에 유럽의회 선거를 마친 EU의 새로운 수장들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여성 수장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럽연합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총재 자리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각각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요. 네. 이달 중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미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EU의 5대 핵심 보직 중에서 행정부 수반과 유로존의 금융 통화 정책을 이끄는 수장에 모두 여성이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이들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임기 동안 브렉시트,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EU 관세 위협, 기후변화, 난민과 이민, 포퓰리즘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고로 EU 지도부와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인 도널드 투스크 후임으로는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를, 그리고 EU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에는 호세프 보렐 전 스페인 외교장관을 내정했고요. 또 유럽의회 의장은 전반기에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2당을 차지한 사회당 그룹 소속인 이탈리아 출신의 다비드 사솔리 의원에게, 또 후반기에는 제1당인 유럽국민당 그룹 소속인 만프레드 베버 의원에게 맡기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제사회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나 관계자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결국 유럽은 여성이다. 이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두 여성 수장의 지명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 말인데요. 실제로 유럽이라는 이 단어가 여성형 명사라고 합니다. 네, 외신들은 최근 EU 지도부 내의 사회적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이번 결정에도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편에서는 폰데어 라이엔과 라가르드의 지명을 두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 간의 타협의 결과라는 비판도 있지만 유럽의 중요한 두 기관을 여성이 이끌게 된 것은 성비 균형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다수인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럽의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을 역대 처음으로 여성이 이끌게 됐다, 이렇게 전했고요. 영국 가디언지는 60년 이상 이어진 남성의 벽을 깬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또 EU 최고 요직인 두 자리에 기존 EU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가진 인사가 내정되면서 강한 개혁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네. 주류 정치인 출신인 폰데어 라이엔은 EU의 새바람을 일으키기보다는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라가르드 역시 IMF 총재로서 양적 완화 정책을 지지하고 그리스 부채 위기 등에서 유연한 모습을 보여온 만큼 유럽중앙은행의 기존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번 인선 과정도 유럽연합에서 지금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 두 나라죠. 독일과 프랑스. 이 두 나라가 물밑 협상을 통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영국 역시 이 부분에 그동안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해오기도 했는데요. 2014년부터 사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1당을 차지한 그룹의 대표가 맡는 일명 슈피첸 칸디다텐 절차가 관행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결사 반대를 해요.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제 대체 인물로 마크롱 대통령이 내세운 인물이 이 메르켈 총리 내각의 인물이 이 국방장관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프랑스 출신의 인물을 유럽중앙은행 총재 자리에 앉히는 딜을 성공시켰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 당초 메르켈 총리는 슈피첸 칸디다텐 절차에 따라서 이 최대 정치 그룹인 유럽국민당 그룹 대표 후보인 독일 출신의 만프레드 베버 유럽의회 의원을 지지했는데요.
이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이 베버 의원이 경력이 유럽의회 의원 이 경력밖에 없다는 점과 그다음에 이번에 유럽 국민당이 전체 751석 중에서 179석밖에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과반도 못 넘겼는데 어떻게 대표성이 있느냐라면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실제로 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인선 발표 후에 슈피첸 칸디다텐 절차에 금이 간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거 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었고 관행적으로 하던 거였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두 정상의 정치 셈법에 따라 EU 인선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소외된 EU 내의 다른 의원들의 반발이 앞으로 EU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우여곡절 끝에 2명의 여성 수장이 지명이 됐는데 어떤 인물인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먼저 집행위원장에 지명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국방장관부터 저희가 좀 알아볼까요? 이분은 직업이 장관입니다. 네. 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신임을 강하게 얻어서 2005년 이후 14년간 가족청소년부 장관, 노동사회부 장관을 거쳐서 독일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을 맡고 있는데요. 네. 독일에서는 사실 국방장관을 맡는 조건이, 자격 조건이 일단 민선이어야 되고, 다른 그 부의 장관을 거친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국방장관으로 간 케이스고요. 네. 이 아버지가 에른스트 알브레히트로 전 독일 니더작센주 주지사와 EU 첫 집행부에 참여하면서 이후 사무국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탓에 폰데어 라이엔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나서 13살 때까지 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유럽의 특화 학교인 유럽 학교를 다녀서 프랑스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주지사였던 아버지의 후광으로 니더작센주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경제학과 의학을 공부한 산부인과 의사 출신인데요. 40대 초반이던 2003년 중도 보수 성향인 기독민주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메르켈 총리의 발탁으로 내각에 합류해서 메르켈의 강력한 후임자 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차기 사무총장 이렇게 거론될 정도로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아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아무래도 유럽연합의 수장이기 때문에 폰데어 라이엔의 그 성향 자체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뭐 아버지가 EU 집행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EU 공동체 차원의 실용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버지가 초기 EU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안 브뤼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정치적 서바이버라면서 차분하고 침착하다는 평판을 받는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평균 출산율이 1.59명인 독일에서 보기 드물게 7남매의 어머니이기도 한데요.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예. 네. 주로 남편이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의사라고 그래요. 예. 출산 증가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지론을 펼치면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네. 북유럽 국가를 본뜬 전국 보육기관 신설과 남성의 2개월 유급 육아 휴직 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이 국가 보육의 필요성과 또 대기업 이사회 내의 비율의 할당제, 최저임금제 확대, 동성결혼 허용 등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노동부 장관 시절에는 직원들에게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근무 시간 외에는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이 노동자들의 워라밸, 네. 일과 삶의 균형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인 훌륭한 상사의 모범이었고요. 네. 예, 많은 상상분들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또 국방장관이 된 뒤에는 군대를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자면서 사병 복지에 신경을 쓴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내부에서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IMF 총재에서 유럽 중앙은행 총재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이번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네, 인물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이 프랑스 출신의 반독점법 전문 변호사 출신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미국 공화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 굉장히 친미 성향이 강하신 분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외국인 보좌관의 취업이 불가능해지자 프랑스로 돌아와서 파리 10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1999년에는 미국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에서 첫 여성 최고 경영자가 됐습니다. 네. 이분 그러니까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계속 달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5년에는 프랑스의 상무부 장관, 2007년에는 농업부 장관을 거쳐서 프랑스와 주요 7개국의 첫 여성 재무장관, 2011년에는 IMF 역사상 첫 여성 총재가 됐고요. 그리고 2016년 연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 재무장관 시절에는 유로존 최고 재무장관, 이거는 2009년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건데요. 네. 이렇게 뽑히기도 한 말 그대로 능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국 BBC 방송은 라가르드는 국제금융계의 락스타로 불린다며 여성이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남성으로 가득한 회의장에서 그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다면서 이 남성 중심의 정책 결정을 자주 비꼬아온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번 말했지만 미국의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은행의 이름이 리먼 브러더스가 아니라 리먼 시스터즈였다면 오늘날 세상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유명 인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라가르드의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그러면 세간의 평가는 어떤가요? 이 라가르드의 지명도와 또 다국적 기구 수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이 유럽중앙은행 총재직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통화정책과 관련한 직접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가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해서 유로와 통화정책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라가르드가 탁월한 조율 능력을 지녀서 유럽중앙은행 총재보다는 이 장클로드 융커 현 EU 집행위원장을 이을 후보로 더 자주 언급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수 유럽국들의 재정 위기를 장기 저금리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잘 막으면서 슈퍼마리오라는 별명을 얻은 현 마리오 드라기 총재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경제통도 아니고 통화정책 경험도 없는 약점을 가진 라가르드에 대한 우려는 사실 IMF 총재 선임 때도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그 전문가들이 보통 관련 그 총재 자리에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당시 라가르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아니스트는 아니지만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은 잘 해낼 자신이 있다. 이런 말로 우려와 비판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변이 상당하죠. 그러니까요. 예. 네. 통화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IMF 총재로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 향후 유로존의 소통과 타협을 이끌어낼 탁월한 정치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라가르드의 총재의 리더십만큼은 이 새 유럽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뉴욕타임즈는 그는 19개국의 통화정책과 주요 경제 결정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협상력을 가진 강인하고 활기찬 협상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미국 친화적이다, 친미 성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IMF가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금융기구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거든요. 네. 그 기구의 수장은 사실 친미 성향이 아니면 그 잘 앉혀주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유럽 출신의 인물을 앉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미국 친화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주로 그 자리에 앉는다라고 예, 그렇게 분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 전문가들은 라가르드가 유럽중앙은행 총재직을 수행하게 되면 유럽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성은 지금처럼 확장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동안 IMF 총재로서 이 확장적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차기 EU 집행위원장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총재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